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멀티페이즈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었기 때문에 미리 그 해석을 하나를 진행을 해 두었고, 설명은 다시 새로운 플론트 시스템을 생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오메트리와 메시까지는 연동을 했고, 먼저 메시를 생성하는 것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셀을 더블 클릭해서 메싱 환경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는 다음과 같이 생긴 지오메트리가 되겠고, 일단 전체는 모두 유체 최적인데, 그 물이 이쪽 입구로 들어와서 이 공기로 된 유체 최적을 채워 나가는 그러한 것을 멀티페이즈 해석으로 알아볼 것이고, 그 NCS 플루언트에서는 처음이지만, 우리가 프리 서페이스 해석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사 그 제품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물과 공기가 맞닿는 부분에 대한 자유 표면 유동을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메시의 생성은 일단 이렇게 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하면 디폴트 메시는 그 우리가 테트라 요소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요소의 그 사이즈를 1mm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사각 요소가 어떤 해석의 정확도라든지, 또한 우리가 유동 해석 같은 경우는 스큐니스 같은 값들도 그 해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사각 요소로 작성이 가능한 부분은 사각형 요소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또한 뭐 어차피 다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삼각 요소로 작성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모두 그 헥사 요소로 그 메시는 생성을 했고, 일단 우리가 그 디폴트로 제너레이트를 하면 삼각 요소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메소드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메소드 중에서도 그 헥사 도미넌트보다는 멀티존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빠르게 그 메시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형상이 간단하기 때문에 메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유동 해석은 우리가 각각의 경계 조건을 주기 위한 네임드 셀렉션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입구는 이쪽 페이스를 어떤 물이 들어오는 입구로 지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 입구를 제외한 전체 면을 이번 해석에서는 벽으로 지정을 하기는 했는데, 만일에 위쪽이 어떤 뚫린 경우라고 하면 이 위쪽 페이스는 여러분들이 뭐 시메트리 조건으로 그 지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월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모든 페이스가 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전체 면을 우리는 어떤 그 밀폐 용기 속에 물을 채워 넣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쪽에는 공기가, 초기에는 공기가 그 대기압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최적을 선택해서 에어스페이스로 지정을 해 주었고,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메싱은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다시 워크벤치로 돌아와서 이제 플루언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트 론처가 실행이 되면 더블 프리시전과 여러분들의 그 CPU의 그 프로세스의 개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를 입력을 해주고, 또한 이제 최근 학생용은 이제 GPU 기능은 지원을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GPU까지 추가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를 클릭해서 플루언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메쉬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제 지오메트리와 이제 메싱 환경에서 우리가 그 메쉬의 퀄리티를 체크를 하시고 넘어오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체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콘솔 창에 이제 특별한 알람이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체크는 이제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버 타입은 이제 디폴트 값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타임은 트랜지언트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우리가 프리 서페이스 해석은 그래비티를 체크를 해서 일단 현재 이제 모형의 그 글로벌 좌표계를 보면 이제 이쪽 방향이 Y쪽의 플러스 방향이므로 우리는 이제 중력을 이쪽 Y축의 반대 방향에 이제 아랫 방향으로 그 중력과 속도를 이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81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모델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머테리얼스에 가서 에어를 더블 클릭해서 플루언트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고,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클릭하고 모든 창을 다 닫기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제 모델로 가서 멀티 페이지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제 오프 상태인데, 이제 보면 이제 네 가지가 있고, 이제 크게는 두 가지고, 세부 모델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볼륨 오브 플루이드라고 하는 이제 VOF 모델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이즈는 이제 물과 공기 두 가지이므로 이제 2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포뮬레이션에 와서 일단 익스플리시트로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그 쿠란트 넘버를 값을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임플리시트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 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임플리시트를 선택을 해주고, 바디 포스 포뮬레이션도 임플리시트 바디 포스를 체크를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비활성화가 되었던 페이지와 페이지 인터랙션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먼저 페이지를 클릭해서 이제 페이지 1은 이제 프라이머리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거동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페이지 2로 살펴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물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1은 이제 에어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 어차피 자동으로 이제 페이지 2는 이제 물로 지정이 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즈 인터랙션에 와서 우리가 어떤 이제 열 전달은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쪽 히트 매스 리액션 부분은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고, 일단 폴스 부분에 표면 장력을 그 지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서페이스 텐션 폴스 모델링을 체크를 해주고, 모델은 이제 컨티뉴엄 서페이스 폴스로 해서 표면 장력의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온도 변화는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20도 C에서의 이제 물의 표면 장력 값인 0.073 뉴턴 미터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값은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유치역학 서적에도 값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값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고 클로우즈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존 컨디션을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스를 더블 클릭해서 먼저 이제 인넷을 더블 클릭을 해주고, 일단 벨로시티 매그니튜드의 값은 0.5 m/s를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뭐 기본 세팅값 그대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부분에 우리가 이제 입구 부분에는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2가 우리가 물이었고, 이제 페이지 2를 선택을 해서 이제 볼륨 프랙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물의 이제 어떤 그 양을 이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1을 우리가 입력하면 전체가 물로 들어오는 것이고, 어떤 그 소수점 이하의 값으로 입력을 하면 어떤 이제 물과 공기가 이제 섞여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전체 물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볼륨 프랙션의 값은 1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을 잠깐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페이지 부분에 이 네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페이지 2로 된 것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지금은 어차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지 1이 뭐고 페이지 2가 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여러 개의 이제 상이 있는 경우를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한 이름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로 넘어와서, 메소드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난류 모델은 그 디폴트 값인 이제 SSTK 오메가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모델로도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빠르고 이제 좀 어떤 이제 형상 구현이 이제 SSTK 오메가로 했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제 투 이케이션인 K 오메가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물론 이 부분은 뭐 다른 모델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단 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K 엡실론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플론트 같은 경우는 이제 K 오메가 SST 모델이 수렴성이 좋기 때문에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에 와서 스킴은 심플을 사용을 하기로 하고, 일단 나머지도 이제 기본 세팅과 그대로를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컴퓨터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면 세컨 오더가 더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트랜지언트 포뮬레이션도 세컨 오더로 해주면 좋긴 하지만 해석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퍼스트 오더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 부분에 우리가 레지듀얼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트랜지언트 해석은 수렴이 딱 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와서 이번 해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하면 안되고, 일단 스탠다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컴퓨트 프롬을 all 존스를 선택을 해주고, 나머지 값들은 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 지금 우리가 계산이 되어지는 도메인에
그 페이즈 2에 대한 볼륨 프랙션 값을 모두 이제 공기로 지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0을 입력한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우리가 여러 개의 그 상을 가진 혹은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를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패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이제 볼륨 프랙션의 값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계산 영역 모두가 공기로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굳이 패치 기능을 사용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페이지 2는 이제 0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lculation Activities에 와서 일단 오토세이브에 그 데이터, 세이브 데이터 파일 에브리를 이제 각각의 이제 타임 스텝별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이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OK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석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플로트 상에서 뭐 확인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서페이스 같은 것을 이제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제 뭐 컨투어를 작성을 해서 살펴보셔도 되겠고, 일단 뭐 애니메이션 기능은 이제 블런트 그 CFD 포스트보다는 이제 블런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컨투어를 하나를 작성을 해서 일단 평면을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어떤 그 면으로 된 그 페이스를 지정을 한 것이 이제 즉 이제 네임드 셀렉션으로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네임드 셀렉션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이제 서페이스의 크리에이트 부분에 이러한 플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하셔서 해석이 진행이 되면 그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컨투어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페이지에 그 페이지 2를 이제 물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그 방금 우리가 생성한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세이브 디스플레이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제 표시가 되고, 우리가 해석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컨투어는 하나 정도는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솔루션 애니메이션스도 이제 인메모리로 선택해주고, 컨투어 1을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바꿔서 이제 볼륨 프랙션이라고 입력을 해두면 이제 어떠한 것인지 여러 개의 이제 컨투어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름을 명명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OK를 클릭을 해서 이제 해석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잠깐 그 스탑을 클릭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하시고 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un Calculation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타임 스텝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이 사이즈 값이 작게 돼버리면 어떤 이제 해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적절한 사이즈 값을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제 어떤 맥스 이터레이션 값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두 개의 값을 뭐 대강의 값을 산출하는 식들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해석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사이즈 값을 조정을 하시는 방법이 더 빠르고 편할 것 같고, 일단 이번 해석에서는 0.01초를 타임 스텝 사이즈로 주고, 그리고 이제 각 타임 스텝별 맥스 이터레이션의 값은 50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텝의 값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고, 일단 미리 해석해둔 그
그 블론트 시스템에는 이제 600을 입력을 해 주었었는데 어떤 이제 어떤 프리 서페이스의 형상까지만 확인을 한다라고 하시면 한 이제 300번 정도만 이제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 어차피 뭐 트랜지언트 해석은 계속 이제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해석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더 큰 값을 입력을 하면 되겠지만, 일단 기본 값은 이제 100에서 한 300 정도 사이의 값을 입력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컬큘레이션을 클릭을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뭐 추가로 더 살펴보실 그 물리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뭐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쪽 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볼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또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확인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해서 이제 넘기셔도 되겠고, 어차피 우리가 해석 진행 과정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다 이제 값이 다 계산이 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CFD 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값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이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워크벤치 스케매틱으로 돌아와서 이제 미리 해석이 되어진 결과 파일을 CFD 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을 그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하나를 진행을 해 두었는데, 일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작성이 되어진 것은 모두 체크를 해제를 해서 화면에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뭐 컨투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삽입을 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 어떤 이제 프리 서페이스의 형상을 살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볼륨 렌더링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의 값은 그 페이지 2 그 볼륨 프랙션을 선택을 해주고, 일단 뭐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플라이를 클릭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형상과는 다르게 어떤 이제 뭐 계단이 진 형상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해상도 부분을 여러분들의 그 값을 이제 좀 크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20이 입력이 된 것은 어떤 이러한 형상의 구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20개의 페이스로 이제 구현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레졸루션의 값을 이제 100을 입력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서 보면 아까보다는 이제 더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물론 이제 값을 더 크게 늘리면 더 이제 부드럽게 보이겠지만 한 뭐 100 정도 줘도 여러분들이 뭐 형상을 확인을 하는 데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값을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100개로 해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조금 그 이제 매끄럽게 보이지 않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좀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100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있는 이제 트랜스페런시는 이제 투명도로 현재는 이제 0.2로 되어 있는데,
0으로 주면 투명도가 아예 없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내부 형상이 있고 이제 그 형상의 어떤 유체 거동까지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제 투명도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을 클릭을 해서 이제 플런트가 좀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CFD 포스트 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자 하면 일단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론 뭐 해석에 따라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이제 형상이 좀 복잡하게 가면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스톱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제 세이브 모드를 체크를 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해서 MPEG4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 경로는 이제 이쪽 브라우즈 부분을 클릭해서 저장할 폴더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옵션스를 클릭을 해서 그냥 뭐 기본값 그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도 되고 이제 조금 더 고품질의 영상을 보고자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HD 이제 1080p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끝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최대 이제 60 프레임까지 영상을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고 일단 기본 값은 이제 24로 되어져 있고 퀄리티도 이제 기본 값인 이제 하이스트로 영상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영상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이제 최대 타임 스택 값이 415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이제 미리 저장을 한 영상을 이제 시청을 하기로 하고 물론 이제 미리 이 영상을 유튜브에도 이제 업로드를 해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총 이제 걸린 시간은 이제 이러한 무리 이제 유동이 진행된 시간은 이제 4.15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4.15초일 때 형상은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프레임이 아니고 이제 각 단계별 이제 렌더링 형상도 불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분들의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는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해석용 컴퓨터는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석을 하는 실무에 가시면 이제 모두 다 이제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이제 구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초짜리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